텐데. 다시 한번 일반차하고 전기자동차하고 구별법. 전기차라고 써있잖아요. 쓰이. 우리가 주차했을 것 같아. 전기차 43만 3천 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전기차 사용으로 인한 감전이나 배터리 폭발 위험, 또 전자파 발생 등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전기차 충전소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이른바 전기차 충전방해 금지법인데요.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행령이에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댓글 남겨주십시오. 전기차 충전 방해 금지법이라고 할게요. 좀 이해하기 쉽도록. 네. 예, 이 충전 방해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전기차 차주들은 아까 이제 13,000여 대나 서울에만 보급됐다 했지 않습니까? 차주들은 충전 방해에 대한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하지만 문제가 뒤따랐습니다. 바로 단속이 어렵다는 점이죠. 저희가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 과태료 부과는 법적으로 좀 어려우시고 저희가 경고장이랑 개도문 해서 시민들 이제 인식을 좀 주차 자제해달라고 현재는 하고 있는. 서울시 대부분 충전소가 이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예. 충전 방해 금지 단속 대상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선 주차 면적이 100면 이상인 공공 건물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면이 되지 않거나 공공 건물이 아니면 단속 대상이 아니란 얘기죠. 또 배터리 충전이 완속이 아닌 급속이 있어요. 급속 충전 시설만 단속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완속이란 주택이나 아파트 충전소, 아파트에 있는 그 충전소 말했죠. 예, 거기에 한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충전되는 그런 것을 이제 완속 충전이라고 하고, 급속 이제 방해금지법에 적용이 되는 급속은 주로 공용 충전소를 말하는데요. 1시간에서 2시간이면 100% 충전이 가능한 곳인데 이곳에서 충전 방해를 하게 되면 단속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4월 6일 이후에 완공된 건물의 충전소만 2017년 4월 6일 이후죠. 이때 충전소만 단속 대상이 적용을 받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에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주차면에 임박을 변호사가 일반 주차를 했다. 단속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단속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유가 있어요. 네. 단속하지 말라고 만든 법이네요. 네. 단속 못하게 하려고 만든 법이에요. 아니 근데 이렇게 하면 단속이 안 되는 지역에서는 나 당장 이거 충전해서 가야 되는데 그렇죠. 충전 못 하잖아요. 네. 이 사람 이거 빨리 좀 치워주세요. 근데 저 이거 단속 대상이 아니에요. 맞아요. 이러면 주민들 간에 싸움만 나고. 그러니까요. 네. 법대로 해 그러면은 법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 완전히 구색 갖추기 법 같은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서울시에서만 단속할 수 있는지 아니면 뭐 구청에서도 단속할 수 있는지 이런 권한이 명확하게 법에 정해되지 않아서 그 부분도 한 번쯤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속이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 권한이 시와 도, 이게 광역자치단체에만 있기 때문에 서울시청의 경우 시청 직원 2~3명이서 한 1,300곳 넘는 전체 충전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못하지. 목이 메시잖아요 지금. 자, 사실상 단속이 이루어지기 힘든 구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치구, 그러니까 구청으로 권한을 넘기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청에서 단속 업무를 주차 단속 부서가 아닌 환경 관련 부서에서 단속을 하라? 이걸 안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담당하는 팀에서 보통 이거 전기차 업무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미세먼지로 새로운 이제 제도들이 시행이 되는데 거기 이런 전기차 충전구역 단속까지 하라고 하면 정말 이거는 현장을 나갈 시간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담당하는 팀에서 주차 단속까지 하는 게 맞냐? 이건 무리가 있어 보이지 않느냐? 전기차 충전 방해 금지법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단속은 누가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근데 저는 항상 이래요. 뭘 하지 말아라 라는 규제가 이게 효용이 있으려면은 무조건 이거에 대한 제재가 따라와야 되거든요. 제재 없이 그 규제가 되겠습니까? 그럼 이 제재를 하려면 결국에는 전제 조건이 단속이잖아요. 뭘 봐야 말을 해서 제재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이 부족하다. 공무원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전문가 있으시잖아요. 최영일 평론가님. 그렇죠. 전문가. 네. 우리 모두가 파파라치가 되잖아요. 정확한 표현이세요. 전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 뭉게뭉게. 보였어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점점점 시민 단속이지 시민 단속. 그래서 정확한 증거를 폰카라든가 그리고 위치 또 이제 자동차 넘버 이런 거 해가지고 보내면 단속 주체는 구청이 하는 게 맞고요. 지금 일반 가솔린 차량들, 뭐 디젤 차량들 다 구청이 하잖아요. 그렇죠. 전기차만 왜 그러니까 전기차를 특수하게 뭐 환경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별도의 부서로 놓으니까 자꾸 일반화가 안 되는 거예요. 특수한 범죄에 갇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건 모든 자동차의 단속을 담당하는 구청으로 넘기고 그리고 이 충전 카파라치제를 도입하라.
시민들이 신고하면 이 신고한 사람들에게 포상하고 적발된 사람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아닙니까? 실효가 있어야 단속이라는 게 먹히는 거죠. 단속은 사실은 단속이 처벌을 위한 게 아니라 계도를 위한 건데 네. 계도는 따라주려면 처음에는 뭔가 자극 효과를 줘야 사람들이 아차 우리 처음에 안전벨트 맬 때 생각해 보세요. 강력 단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도 이제 20년 이상 노후된 경유차 서울 시내 들어오지 못하게 하세요. 얼마예요? 나 몰랐는데 25만 원 벌금이 날라와요. 네. 깜짝 놀라잖아요. 그런데 이 전기차 얼마나 중요해요. 친환경의 천병인데 이걸 이렇게 찔끔찔끔 단속해서야 체감 효과가 되겠는가. 세게 하자. 그래서 자발적으로 시민 충전 네. 카파라치제를 제안합니다. 전기차가 충전이 완료됐어요. 아까 임방님께서 네. 설명해 주셨는데 2시간이 지났는데 이동하지 않아. 그러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전기차주들이 2시간 되는가? 차 뺄까? 이러지 않고 그냥 두죠. 이런 일이 다반사인데 장시간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한 방안 무엇일 수 있을까요? 저는 요거는 좀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을 해서요. 네. 그 충전을 할 때 이제 본인의 전화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전이 되면 알람 메시지가 가요. 그리고 2시간이 됐는데 이제 출차를 할 때도 그 시스템에서 입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시간이 넘어서야 이게 나갔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게 그 시사체에 보고 시스템으로 쫙 보고 그래서 바로 과태료가 짠짠짠 나오게. 어때? 그래서 계좌이체로 빠져나가고 계좌이체로 빠져나가기까지. 참 이게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왜? 그러니까 제 경우에 완벽한데. 방송, 뭐 강의 등 일, 또 뭐 어쩌다 집안일, 뭐 장봐 오세요, 또 네. 아이 데리고 병원 가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늘 차를 몰고 돌아다니다 보면, 여기 주차할 만한 곳이 있네, 딱 돼. 좋아, 마침, 전기차인데 충전해야 되는데, 딱 비어 있네, 딱 충전 걸어. 네. 그 일을 보다 보면 2시간이 좀 넘을 수도 있고, 2시간 이내에 끝나면 누가 일부러 여기 놔두겠어요. 오만 가지 일들이 벌어지잖아, 일상에선. 네. 2시간 반이 됐어. 네. 근데 그 차를 30분 오버한 거죠. 네. 못 뺐어. 네. 근데 막 20만 원 딱지가 딱 붙어 있어. 그거는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주차 금지 구역이 있어요. 나 정말 급해서 잠깐 된 거야. 잠깐 된 거야. 그러니까 저 이거 딱지 뗀 거 이거 다 무효로 해주세요. 이거랑 뭐가 달라요? 저 다 마찬가지인데 저는 뭐냐면 양심적인 다수의 시민들이 2시간이 딱 되면 빼러 간단 말입니다. 그럼 여긴 이 충전 구역이니까 옆으로 옮겨야지. 앞으로 옮겨야지.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공간이 없어. 주차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쾌적하지가 않아. 이래놓고 여기는 이래서 되지 마시오. 저기는 저래서 되지 마시오. 그러니까 나는 이게 주차의 원천적인 문제야. 서울에서 차를 가지고 살 수가 없어. 이거 어떻게 해줄 거야? 모든 주차를 처벌하면 안 되지. 아니 근데 그게 다 듣고 보면 임방금 변호사 얘기가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게 모든 불법 주차 처벌하면 안 돼. 다 부족하니까. 근데 아파트 보면요 주차 면수가 이제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지 않습니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서 가뜩이나 부족한 주차 공간인데 다수 일반 차량 입주자에게 전기차 주차 면수를 좀 늘리겠다. 이거 쉽게 동의 구할 수 있을까요? 지금 글쎄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입주민이 계신데. 그렇지. 그런데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다들 이제 전기차로 바뀌지 그래서죠. 않을까요? 그런 거를 이제 잘 이야기하면서 뭐 한 면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 대수 그 차지하는 양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설득이 어느 정도 가능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전기차를 구입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다만 인프라가 부족해서 아직 구입을 꺼리시는 분들이 많을 뿐 환경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연료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전기차 앞으로 많이 많아질 테니까 우리 아파트에서 요 몇 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면 저는 동의 얻을 수 있을 것 동의한다. 같은데. 이건 동의를 얻을 일이 아니다. 네. 강제해야 할 일이다. 그럼 우리 이 조그만 지역사회 아파트에서 전기차를 타면 감면해주고 석유, 석탄 연료 등 이제 타면 이거는 가액을 해주고 해서 돈으로 강제하면 저는 이거 오래 못 하겠네. 빨리 저 전기차로 갈아타야 되겠네. 그렇다고 할부 남아 있는 차를 뭐 후딱 팔 수는 없잖아요. 손해 보고 자 다음에 차를 바꿀 때가 됐으면 전기차로 알아봐야겠네. 해서 지금 서울시의 전기차가 13,000대라는 게 문제예요. 10만 대, 20만 대면요 벌써 강제력이 동원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천천히 보급되고 있다. 전기차를 좀 확 늘려야 된다. 근데 이런 아까 말씀을 그러셨잖아요. 주차면이 너무 부족하다. 아파트 주차장에도 일반 주차 대기 부족한 실정인데 전기차 한 번 대고 충전 2시간 넘어서 과태료도 못 매기고 또 뭐 8시간 장시간 되면은 전기차는 계속 그 주차를 못 하는 전기차가 10,000대 늘어날 때마다 네. 가솔린 차량 4만 대를 폐기해야죠. 폐차해야죠. 그걸 있는데 덧붙이자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런 의심도 한번 들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전기차 충전하는 저 전기 요금 아파트 공동 전기 요금에 포함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에 있으니까 네, 네. 근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기가 개별적으로 내야 되고요. 다만 보니까 전기요금이 또 이게 계절 따라 시간 따라 좀 전기요금 책정이 좀 다르더라고요. 이 그렇죠. 전기차 충전하는 그 전기요금이. 결론 이 전기요금은 전기차를 충전하는 사람이 개별적으로 냅니다. 부담합니다. 관리비에서 안 나가요. 그게 공동전기요금 당연하죠. 아니에요. 환경부는 다채널 충전기와 과금형 콘센트를 그 대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다채널은 말 그대로 충전기 충전 제역이 한 대로 여러 대, 그러니까 10대 이상의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과금형 콘센트는 별도의 충전 시설 없이 벽에 콘센트를 달고 꼽는 거죠. 그러니까 무인 인식 기능인 RFID 카드로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주차장 전체가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새로 지어진 아파트가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쯤에서 머지않아 화석연료로 달리는 자동차 판매를 중단하겠다 하고 선언한 자동차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패러다임이 바뀌고는 있지만 전기차를 향한 비판도 여전합니다. 진정한 친환경차가 맞느냐? 저는 사실 자동차에서 잘 몰라요. 모르는데 전기차는 당연히 친환경차 아닌가요? 우선 휘발유를 안 떼잖아요. 매연가스가 안 나오잖아요. 이것만 해도 엄청난 친환경차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 석유 계열을 떼서 네. 엔진을 폭발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달리는 자동차에 비하면 상대적인 친환경은 맞아요. 왜냐하면 하지만 자동차라는 이 존재는 탄생부터 폐기까지 이건 정말 온실가스를 배출해요. 아니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탄소 발자국이 남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기름을 넣어, 기름을 떼, 배기가스를 막 뿜어. 이건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도 이거는 아니네. 그걸 지금 막 타고 다니는 거예요. 전기차 말씀하신 대로 냄새도 안 나고 매연이 안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그 전기란 에너지를 넣어줘야 돼. 엔진이 아니고 여기 모터가 있는 거야. 네. 전기로 돌리는. 근데 그 전기를 넣는 그 전기는 어디서 오냐면 그 발전을 해야 돼. 원자력 발전이든 뭐 석탄 발전이든 LNG 발전이든 해야 돼. 그래서 생산된 전기를 축전했다가 내 차에 넣는 거야. 심지어 제일 친환경차, 대통령도 강조하시는데 수소차 시대로 가야 합니다. 수소 자체는 친환경이에요. 근데 이 수소를 또 비축하기 위해서 전기를 분해해야 돼. H2O를 나눠야 거기서 수소를 얻어요. 이 전기 분해하려면 또 에너지가 들어가. 그러니까 인공 생산한 에너지가 들어가는 모든 굴러다니는 탈 것들은 사실은 다 탄소 족적, 탄소 발자국을 남긴다. 우리가 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닐 수는 없잖아요. 자동차는 필요한데 이게 확실히 친환경이라는 이유는 우선 발전소에서 나오는 거는 발전소에서 알아서 그 정화를 할 수 있지만, 이건 그냥 우리가 돌아다니는 길에 지금 시커먼 연기가 뿡뿡뿡뿡 나오는 거잖아요. 그걸 막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좀 이 생각의 단순성을 벗어나세요. 치아바타 창의력을 발달해봐. 왜 자전거와 도보밖에 없어요? 뭐야? 킥보드도 있고 또 킥보드? 롤러브레이드도 있고 많잖아. 우와.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그러면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달아주세요.